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서치에는 우선은 기술까지,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몇이다, 분산이 몇이다, 이렇고 여기까지만 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 하기 전에 무조건 탐색을 해야 돼요. 무조건 탐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설명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명적 조사. 자, 사실 설명적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선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명적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적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선 탐색 기술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인과관계 다시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뭐라고 하나요? 인과관계란 기억력이 안 나?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니까 이게 연역적 방법이야? 귀납적 방법?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원인과 인과관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생각이 안 나시나 보네.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인과관계.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8주차 동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되실 거예요. 8주 동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원인을 드리고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신뢰성이 있으려면, 다시요, 설명적 조사를 인과조사라고도 하는데, 인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탐색, 기술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조사가 뭔가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기업의 매출액이겠죠. 일반적 기업의 매출액이겠죠. 아닌가요? 기업이 가장 원하는 거 매출액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원하시는 거야? 돈이잖아, 돈. 돈을 원하려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다른 업체들은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네? 그럼 우리 회사한테 현재 한번 자료를 수집해볼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거네? 이 중에 종업원 수리들이 문제구나. 원가가 문제구나. 이거를 잘 내가 통제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설명적 조사. 인과조사라고 합니다. 인과조사.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탕해서 원인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 그중에 효율적인 것들만 통제를 해. 그래서 얼마만큼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통제라고 말씀드려요. 통제성 기억나세요? 통제성이란? 우와!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뭐라고요? 제어 가능성. 제가 투입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투입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통제한다. 통제한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문제와 쓸모없는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독립변수를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 가능성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예상하는 방법을 예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확정적 조사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확정적 조사라는 게 나왔는데요. 확정적 조사라는 것은 기술적 조사 플러스 인과조사를 확정적 조사라고 합니다. 확정적 조사. 다시요. 확정적 조사라는 것은 기술적 조사 플러스 인과조사.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조사는 뭔데요? 기술적 조사는요? 그래서 현재 상황, 한 단계 조금만요. 기록하고 묘사하는데 현재 상황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것들을 기술적 조사. 인과관계는요? 인과조사는 인과관계를 밝힌다. 인과관계란? 몇 번을 했는데.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란다. 10점짜리면 간단하게 6줄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30점짜리라면 기술적 조사의 방법론, 인과적 조사의 방법론을 쭉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10점짜리는 뭐라고요? 한 6줄에서 7줄 정도만 쓰시면 돼.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구의 절차.
연구의 절차를 보실 건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연구의 절차 6단계 하고요. 6단계 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만 개념만 제대로 잡으시면 조사법론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 6단계하고 실제로 타당도와 신뢰도만 제대로 개념만 딱 잡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얘는 조사법론의 조사법론의 쉬운 학문인 이유가 틀을 잡고 살만 약간씩만 붙이시면 돼. 여기가 이렇게 속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만 조금씩만 더 하시면 아주 쉽게 좀 이해가 가는 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사법론이 제가 볼 때는 학문에서는 좀 쉬운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우실 뿐이에요. 용어가 어렵고 맨 처음 이 틀을 제대로 못 잡으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 과학적 방법의 특징, 절차를 보실 건데 연구의 절차입니다. 연구의 절차는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 작성 이렇게 되는데요. 일부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만 따라 문가조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그런 책은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외우셔도 문가조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이해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1차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연구의 절차 순서? 안 나오셨어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립. 천천히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제일 처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자료 실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6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 정립입니다. 문제의 정립. 여기서 말하는 문제의 정립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단계를 문제의 정립이라고 합니다. 연구 문제의 정립 이렇게 돼도 되는데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필요성, 당위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것들을 문제의 정립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정립. 여기서 문제의 정립은 포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문제의 정립은 포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많은 것을 수집해봐야죠. 많이 수집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립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논리적. 자, 논리적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이란 이론에 입각하여.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냐? 귀납적 방법이냐? 뭐라고요? 연역적 방법이냐? 귀납적 방법이냐? 연역적 방법은 원인부터 결과. 귀납적 방법은 결과부터 원인. 중요한 거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겠다. 근데 귀납적 방법은 탐색에서 많이 쓰인다. 뭐라고요? 탐색에서 많이 쓰인다. 자, 연구에는 탐색 기술 설명이 있다. 뭐라고요? 탐색 기술 설명. 탐색이란 가설의 구체화. 뭐라고요? 가설의 구체화. 이분은 계속 제 강의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이제 1차서부터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그 뭐라고요? 가설의 구체화를 해서 본조사 이전에 선행하는 것들을 이제 가설의 탐색이라고 하고요. 기술은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묘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과관계 조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인과관계란 다시요. 이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인과관계.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조사 다시요. 자, 과학적 조사 왜 하세요? 과학적 조사 왜 하세요? 원론적으로.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 다시요.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 체계적. 세 가지 뭐 있어요? 체계성, 논리성, 객관성. 네. 통계적에는 뭐 있어요? 통제한다는 거하고 통계적하고 달라요. 통제성. 네네요. 논리성, 통제성. 까먹었다, 갑자기.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주관성. 서로 시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재생 가능성, 간결성, 최소한 변수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실증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판 가능성, 언제든지 변화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정립에서는 과거는 올바르지만 지금 현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정립에서 변화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 정립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가 조사 반문론이고요. 실제로 여기까지가 조사 반문론이고, 이 부분까지가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 이거 다 합쳐서 그냥 시장 조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된 설명.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건 나중에 보고요. 가정된 설명을 가설. 그 다음에 조사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설계할 거냐. 그래서 탐색이냐, 기술이냐,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요. 설명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탐색, 기술을 다 선행해야 돼요. 무조건 다 선행을 하고 나서 설명적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어떻게 표본을 줄 거냐, 표본의 크기를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문헌 조사를 할 거냐, 어떤 조사를 할 거냐, 전화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시는데요. 실제로 근데 보고서 작성 부분은 필기 수준이고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은 통계적 기법 정도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의 문제입니다. 연구의 문제. 자, 연구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겠느냐, 방향성, 논리성, 명확성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되는데요. 연구에 여기서 말하는 연구 문제의 개념이라는 것은 의문문, 왜라는 거죠. 왜라고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요청, 즉 공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공고 나서 내가 따오는 거, 이런 것들을 사회적 요청, 문헌의 고찰, 봤더니 내가 봤던 거하고 좀 달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다음에 개인적 취향, 논문,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돈 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받으려면 다 해야죠.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연구.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연구란 말이에요.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적, 말씀하신 건 윤리적, 그런 게 쭉 뒤에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는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연구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수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윤리적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윤리적이어야 되고, 창의성, 독창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요. 창의성, 독창성이라는 것은 기존하고 다른 것을 조금 개선하고 싶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기존하고 왜 똑같은 거 왜 증명하려고 그래? 물론 그게 또 의의가 있지만, 그걸 왜 이미 발표된 거 왜 또 증명하려고 그래? 저는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개선하려고. 독창적이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뭐라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다시요. 검증 가능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키워드 뭐라고요? 검증 가능성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검증 가능성이 뭐예요? 그러면 검증 가능성 이러지 마시라고요.